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현직 검사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날인데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장,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 이르는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사자는 부인했지만 야당은 검찰개혁과 청와대를 향해 전면 개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 오늘 2부에서는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병국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공개했죠. 이를 두고 개파 간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비박계 당권 주자로서 당 쇄신을 비롯해서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진경준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진경준 검사장의 개인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비호 세력이 있는지 또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상외교를 펼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참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했을까요? 예, 진경준 검사장 구속이 현역 검사장이 구속되는 것은 우리 검찰 역사가 68년이 된다 그럽니다. 네. 그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범죄와의 전쟁의 그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사장이라는 자리는 참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검찰의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진경준 검사장은 21살 젊은 나이에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 통과했고요. 네. 그 이듬해에는 행정고시까지 이렇게 통과한 이른바 이관왕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받았고요. 이렇게 또 검찰 내에서도 아주 요직을 두루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으로 불릴 정도로 탄탄한 이력을 쌓아온 그 검찰 내부에서도 엘리트 중에서도 슈퍼 엘리트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검찰 내부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넥슨 주식 대박 사건 그 건은 어떻게 보면은 넥슨으로부터 또 받은 돈으로 주식을 또 여러 차례 사고 팔면서 무려 126억이나 그런 수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건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이 바로 그 한 그룹에 대한 그 탈세 의혹 조사건입니다. 네. 그거는 진경준 검사장이 서울지검의 그 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한진그룹의 탈세 의혹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혐의로 이제 그 처리하고 이렇게 말았는데 내사를 종결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일면식이 없던 그 한진그룹의 당시 서용원 사장을 불러서 우리 처남이 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한진그룹이 그 진경준 검사장의 처남의 청소 용역업체에 그 일감을 또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보면은 고양이에게 보통 생선을 맡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그 말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란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 이런 인물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냥 둘 수가 있었을까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요. 바로 그 대목인데 고위직에 올라갔고 슈퍼 엘리트지만 개인이 어긋나거나 잘못될 수 있다고 치자고요. 더 문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그렇죠. 법무부나 검찰 또 청와대 민정라인과 같은 사정당국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때가 3월 말이었죠. 맞습니다. 3월 말에 그 당시
공직자 재산 공개되면서부터 왜 이렇게 재산이 늘었을까라고 이렇게 좀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인데 그 이후에 그 검찰,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민정라인은 사실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법무부는 이 문제는 개인의 주식 거래다. 네. 그러면서 뒷팀을 져왔고요. 아하. 그 사이에 진경준 씨는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금의 출처를 뭐 자신이 돈이다 아니면 처가에서 빌렸다 그리고 넥슨으로부터 빌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최근에야 무상으로 받은 돈으로 샀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네. 법무부는 그 진경준 그 당시 검사장 말만 듣고 아무런 행동을 취한 것이 없고요. 유일하게 5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법무부 그 당시에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네. 그 전보 발령한 것이 법무부로서는 한 것 전부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김연웅 법무부 장관이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라는 의혹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연웅 법무부 장관의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진경준 검사장이었고요. 아하, 네. 그 실무단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 법무장관이 감싼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네. 또 더불어서 청와대 민정라인은 과연 뭐 했느냐.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청와대가 사전에 이런 것 사실들을 몰랐던 것도 문제였지만은 알고도 혹시 덮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혹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좀 이 국민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진 검사장이 구속된 다음에서야 김현웅 법무장관 뭐 뒤늦게 오늘 사과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사과로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높아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일단 어제 김연웅 법무장관이 서면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오늘은 또 국회 법사위에 그 출연해서 출석해서 한 차례 사과를 더 했죠. 네. 뭐 표현으로는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일부는 청와대에 그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은 오늘 국회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고검장 회의 열어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그 가늠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당장 야당이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장관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와중에 넥슨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이게 뭐 매체에서 오늘 단독 보도를 했던데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 측과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제 바로 청와대에서는 우병우 수석이 거래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일단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한 네. 내용인데요. 분명한 것은 진경준 검사장의 관 별개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 넥슨 코리아 측, 넥슨의 그 자회사입니다. 네. 넥슨 코리아 측에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을 했다라는 그런 네. 표현을 썼는데 과연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을 했다라면은 이 3자 간의 커넥션이 연결이 되는 셈인데요. 그렇죠. 일단 그 우병우 민정수석은 나름대로 이 해명서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 네. 자신은 전혀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김정주 회장, 넥슨의 김정주 회장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따라서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 네. 조선일보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네.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로만 봐서 검찰의 입장에서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연웅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 수석이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그 사건으로 형사 고발을 하거나 네. 민사소송을 하면은 그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식의 해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참 뭐 성주의 이 황교안 국무총리 방문을 비롯해서 지난 주말에 많은 사건들이 터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 방문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정쇄신을 위해서 개각하라 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능성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 스타일을 보면요. 국면 전환형 개각은 하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에 밀려서 개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건은 그 고위 공직자가 구속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기강 차원에서 공직자 기강 차원에서 보면은 반드시 개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스타일의 일관성보다도 오히려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필요성이 더 네. 많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